다시 10분부터 바로 딱 질문 받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일단은 준비할 동안 간단하게 좀 말로 복습을 하자면,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다 끝났거든요. 그 남은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드린 게 변화율, 어떤 시각에 대한, 맞네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런 변화율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에도 그 그림자 문제가 나옵니다. 교과서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흐름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필기해드린 대로 일단은 식이 있는 경우는 식을 보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그 식이 없단 말이지. 내가 식을 하나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변화를 구해라,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실 미분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이런 말도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미분이라는 게 딱 그 순간의 변화율을 구하는 게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t가 2일 때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길이를 미분하라는 얘기인데 미분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거기서 꽤나 그래도 한 5문제 이상 풀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응용하시면 어떨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게 그 위치, 속도, 가속도 관련 그래프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식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로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조금 이제 일단은 무슨 그래프인지, 식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뭐에 관한 식인지, 뭐에 관한 그래프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아마 이제 제 예상은 이번에 속도 그래프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뒤에서 우리가 적분을 배워도 이 속도 그래프가 정 가운데잖아. 그 속도 그래프를 주면 가속도도 물어볼 수 있고 위치도 물어볼 수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아무튼 뭔가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는지 제가 아마 2문제 정도 풀어드렸는데 좀 더 해봤길 바랍니다. 그 뒤에 이제 오랜만에 부정적분이라는 거 복습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아래 끝, 위 끝이 안 달려있는 그런 적분을 말해요. 그래서 기본 전략은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 이런 거 설명드리고, 유형 문제는 많이 풀진 않았어요. 그냥 계산 문제 몇 개.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부정적분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준비할 때부터 더 길게 하진 않고 딱 부정적분까지만 끝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은 조금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질문 밀린 거 있으면 질문도 마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미리 예고한 대로 간단하게 책 검사 하여튼 배우기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정말 간단히 할 건데 미루지 마시기 바래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만 놔주면 이게 생각보다 할만하기도 하고, 따로 복습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10분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소미야? 아까 질문 있으면, 특히 아마 이번에 변화율 그쪽에도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 90쪽에 600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구나. 뭔가 3이라고 써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00번입니다. 자, 내리는 빗물의 양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가 있대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상상해보자면 비가 막 내리면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정육면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확대가 되고 줄어드는 뭐 그런 식이래요. 아무튼 그럴 수 있구나. 낮 12시부터 측정을 한 거예요. 낮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측정기에 각 모서리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모서리가 아마 여기 페이지에는 매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 시간마다 5mm씩 증가한대요. 저 말은 1시간 지나면 5mm 증가하는 거야. 2시간 지나면 10mm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분명히 저희가 근데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낮 12시부터 측정을 했잖아. 근데 오후 1시에 10mm가 됐대요. 요거 여러분 지금 모서리 길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약간 이 문제는 그 부분이 하나 좀 포인트야.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문제랑 달라진 게 딱 그거 하나 같은데 이게 솜이야. 그럼 이 측정기가 12시에 이게 비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알아? 비어 있으면. 다시 매 시간마다 5mm 증가잖아. 여기가 12시고 우리가 오후 1시면 딱 1시간 지난 거예요. 그럼 원래라면 얼만큼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비어 있으면 원래라면 몇 미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요,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 상식에 의하면 당연히 이제 비가 안 내릴 때는 이게 측정기 안에 물 다 버리고 아예 빈 상태로 뒀다가 이게 이렇게 이제 커지는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어쩌면 이 말을 이해하신다면 혹시 이 말 이해하신 거 없어요? 이게 처음에 비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어쩌면 처음 길이가 몇 밀리였다는 얘기예요. 5mm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쌤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소미야, 이 왼쪽에 있는 595번 문제 볼래? 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표 문제인데요. 이 559번 같은 경우 처음에 길이가 몇 cm였니? 그리고 얘는 매초 1cm만큼 증가하니까 그럼 저희 t초에는 몇 cm라고 썼니? 4 더하기 t라고 썼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처음 길이가 있으면 거기 처음에다가 플러스 1t를 더해준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얘는 어쩌면 저 문제보다 어려워진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저거라는 거예요. 얘도 지금 처음이 있어요, 소미야. 너가 이 말을 이해하지. 처음이 있다는 거야. 왜 처음이 없으면 1시간 지났는데 10mm가 말이 안 돼요. 왜 얘는 지금 시간당 5mm씩 증가하거든요. 근데 1시간 지났는데 10mm란 말은 처음이 몇 mm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이 처음이 5mm, 물론 정확히 말하면 5mm입니다. 이 단위는. 그래서 이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소미야, t시간 후에는 모서리 길이가 몇 mm라는 얘기인가? 5 더하기 5t mm 맞나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처음이 안 나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필요한 게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그럼 이제 부피 관련식 구할 수 있겠네요. 소미야. 그래서 부피. 이거 지금 정육면체니까 모든 모서리 길이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부피. 그리고 이제 부피의 변화율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미분할 줄 알잖아요. 이거 미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미분하시면 되고 얘가 얼마나? 13,500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 t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돼요?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근데 이 문제는 또 그나마 이 부분은 쉽게 나오긴 했는데 이 마지막에 묻는 게 일단은 그때가 몇 시냐를 묻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t가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고 치면 정답은 몇 시라고 말해야 돼? 오후 5시 맞나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낮 11시부터였으면 t값이 5가 나오면 정답은 몇 시라고 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 이게 12시라서 그나마 좀 양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벌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 12시가 아니라 낮 11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얘는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온 편이긴 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왼쪽에 있는 595번이랑 약간 좀 결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는 사실 상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오히려 이 문제는 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 생각보다. 근데 왼쪽 문제랑 비교하시면 일단은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측정을 시작했는데 오후 1시에 10mm가 됐대. 근데 분명히 4시간 5mm가 증가하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 아니 처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비어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정리해 보시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5쪽에 630번이요? 네. 자, 그럼 95쪽에 63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5쪽에 630번입니다. 자, 이 문제 일단 평가원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 매번 푸는 그런 수능 기출 쪽의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읽어보니까 좌표 평면에 두 함수가 있대요. 왼쪽에 있는 F는 3차 함수고요. 오른쪽은 절대값 함수입니다. 다들 둘 다 그래프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의 그래프를 딱 그렸더니 지금 몇 점에서 만난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위치관계 문제라 불리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오는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번 하는 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때마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 때마다 봐요. 근데 꽤 많은 친구들이 이런 말도 나오면 판별식이요. 이런 말도 갖고 판별식이요. 근데 얘는 판별식으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연립을 했을 때 무슨 식이 나와야 돼요? 모두 2차 방정식이 나와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도 물론 유용한 도구긴 한데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위에 필기를 드릴게요. 원래 소위 이런 위치관계 문제의 가장 기본은요.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즉 그래프를 이용해서 소위 뭐를 해봐라? 이 위치관계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조사. 이제 여러분들이 이 A라는 거의 위치를 체크하셔서 저 A가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며 그 이제 A가 바뀌면서 뭔가 이게 바뀌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조사한다는 마음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조사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고 사실 이번 문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요 왼쪽이 3차 함수라 나온 겁니다. 3차 함수, 이건 신상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 그래프를 좀 그냥 좀 여기 책에 있는 걸 좀 참고해서 그냥 바로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또 매번 여러분 그렇듯 이거 그리실 때는 왼쪽에 있는 fx를 먼저 그리시고 오른쪽 걸 끼얹을게요. 자, 왼쪽 거를 혹시 뭐 이런 거 다들 그릴 줄 알잖아. 자, 이거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온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뭘 망설이냐면 너네가 이 그래프를 좀 사실은 뭐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입장에서 좀 그래프를 이렇게 좀 티나게 그리는 게 좋아서 좀 시행착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런 그래프도 좀 이제 그리는 연습도 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 솔직히 메커니즘 이해하면 그래프 그냥 대충 그려도 괜찮긴 한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런 모양이 3차 함수예요. 요게 지금 F 그린 겁니다. 자, 이제 여기 G를 그릴 거예요. 다들 혹시 이런 모양의 절대값 함수 그릴 줄 아시죠?
자, 얘 일단 위에다가 잠깐만 스케치하고 내려올게요. 이 친구 그래프 모양은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먼저 절대값 전체인 경우는 절대값 떼고 그리시라고 했잖아. 자, 일단 기울기는 저희 알고 있어요. 양수입니다. 1이야 1.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겠죠. 여기서 정리가 어떻게 그린다고 했지? X축으로 적어 올리시는 거예요. 적어 올리시면 무슨 모양 나온다? 이런 느낌의 V자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포인트는 요 A의 위치가 바뀐다는 말은 요 V자 모양이 이렇게 이제 좌우로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좌우로. 그래서 뭐로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한번 조사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조사할 때는요, 이 한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스캔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자, 해 보시면요, 다들 혹시 여기서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성이야. 일단 얘네들 몇 점에서 만날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또 가끔은 안 만나는데 여러분 만나는 거 알죠? 여기가 지금 잘려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쭉 가면 여기서 한 점 만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점 만나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땡기다 보면 딱 두 점 만날 타이밍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언제?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실 때 팁 하나 드릴게요. 그릴 친구들. 오른쪽 먼저 보세요. 이게 왼쪽부터 그리고 오른쪽에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연습을 좀 한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와요. 오른쪽 먼저 그리세요. 자, 요거 지금 여러분 요런 상태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태야? 접할 때인데 하나 주의할 점은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친구 혹시 식이 지금 하나가 아닌 거 알지? 여러분 이 절대값 함수는 식이 두 개짜리예요. 그 둘 중에서 오른쪽이 접할 때예요. 다들 혹시 이 오른쪽 식이 지금 뭔 줄 알아? 이게 y는 x 빼기 a라는 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지난번 시험 부분입니다. 자, 오랜만에 접선 관련 내용인데 이 접선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무슨 유형인 줄 아세요? 굳이 말한다면 위의 점? 이거 기울기 유형 맞나요? 제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1대 1.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기울기 유형으로 시간을 세워서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기울기 관련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조사부터 한번 끝내볼까, 여러분들? 이때 순간적으로 두 점 만납니다. 여기서 하나, 저기 하나. 그리고 자, 질문.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몇 점 만날까요? 세 개인 거 아시겠어요? 1, 2, 3 되겠죠? 세 점. 이렇게 쭉 만나다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두 점 만날 때가 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이 빨간색 때도 두 점 만납니다. 이게 접하는 상황이 한 번 더 있어요. 언제? 이 빨간 색깔 보이세요? 자, 이 빨간 색깔은 대신에 왼쪽 날개야. 날개를 잘 봐야 돼요. 자, 이 왼쪽 날개, 여러분들, 이 왼쪽 날개는 식으로 이거 맞나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 때요? 기울기 마이너스 1 때. 그래서 요때도 두 점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한 점 만나고, 한 점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두 점 만날 데가 없어요. 딱 이 두 번이다. 약간 이런 식의 문제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모든 실수를 더하라는 얘기가 A 값이 이제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이제 하는 게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접선 관련 내용이고요. 그럼 다들 혹시 이거 오랜만인데 이 접선 쪽 내용 할 수 있겠는지, 하나 보여드릴까?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있는 파란 색깔을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여기 기울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그래봐야 한 2주밖에 안 지났어요. 기울기 관련 내용은 전략인 거지. 도입부로 어떻게 시작해요? 이제 그쵸? 위의 점이 없는 경우는 위의 점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위의 점이라는 게 보통 요 만나는 점을 말하거든요. 이 점을 뭐라고 들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 점을 저희가 t, 6t 3제곱 빼기 t라고 들을 수 있는 거잖아. 자, 이제 문자가 두 개거든요. 식 두 개 뽑을게요. 첫 번째는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쩌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 문제라서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이 식 하나 나와야겠죠? 이 식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매번 하듯이 이제 기울기랑 만날 거예요. 자, 기울기랑 만난다는 말은 여기 위의 점을 이 친구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도함수에 대입하시면 18t제곱 빼기 1 맞나요?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이게 1이 나와야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 얘 반대편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t제곱이 9분의 1 나오는 거 맞나요? 선생님 t값이 2개 나오는데요. 이때는 어떡하나요? 선택의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 지금 t의 위치라든가 상황을 이해해서 고르시라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t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2, 4분면 쪽이거든?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다고? 음수가 맞겠죠? 이해돼요? 지금 t의 위치가 여기 2, 4분면 쪽이니까 음수를 고르셔야 됩니다. 혹시 혜린아 뭐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오! 잠깐만 잘못했네? t가? t가 3분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지금? t가 지금 3분의 1이잖아. 죄송합니다. 저도 아침이라서 변경하자면 좀 이렇게 로딩이 좀 걸리는데 뭐야 이거? 이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선택의 순간에 음수를 고르시라는 거예요. 왜 이래 동그라미. 다시 할게요. 음수를 고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t 값이 나오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 저희 목적지는 a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한 번 더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 지어봐. 그러니까 원래 이런 위치관계 문제 우리 이제 처음 아니잖아요. 참 나중에 혹시 수능도 같이 대비할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조금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비슷해요. 네, 이런 조사하는 방법은 일단 그래프로 가서 보통 이렇게 A라던가 문자가 들어있을 건데 그게 이제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고 쭉 조사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이때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빨간 색깔도 똑같이 하시면 될 겁니다. 소미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한 30초 뒤에 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 30분입니다. 오늘은 뭐 급할 건 없어가지고. 또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여기 페이지가 숙제를 나갈 때는 좀 이게 시간 배정을 좀 더 생각하고 들어오긴 해요. 여기 이런 실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오른쪽에 빨간 색깔 하시면 여기서 t값 뭐라고 보세요? 아마 0 나오지 않나요? 여기는? 그래서 아마 중근으로 0 나올 겁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t값 0 나오면 a값이 0인 건가? 네. 혹시 아이가 뭐
추가로 설명드릴 거 있어요? 잘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럼 또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밑에 거? 혹시 이거 필기 다 했나? 혜린아 필기 다 했어? 자, 밑에 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거. 자, 이 문제. 자, 밑에 있는 631 이 문제. 근데 제가 정확한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딘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중인데 다시 자, 이 문제도 그러니까 꽤 유명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이 나와 있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만큼 기울어진 경사면 반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일종의 어떤 반대기라 보시면 돼요. 반대기 하나가 이렇게 걸쳐 있는 거지. 그리고 반지름이 일자리 1m야. 잠깐만. 1m 공. 이 정도짜리 공이에요. 반지름 이만큼. 지름이 2m입니다. 사람 키만한 공이 있는데 이 공을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톡 떨어뜨릴 겁니다. 여기 떨어뜨리면요. 봐봐. 공의 위치를 보시면 이게 땅에 바로 떨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충돌을 하게 돼요. 분명히 충돌을 합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처음에 74m 높이에서 떨어뜨릴 건데 일단은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T초의 공의 중심의 높이. 자, 여기가 지금 중심이거든. 이 부분 높이가 막 나와요. 실제로 T 값이 0 넣어보시면 T에 0 넣으면 74 나오잖아. 처음에는 74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높이가 나오는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 보통 높이 나오고 속도 묻는 문제 많이 봤었죠. 그리고 얘 높이라고 써있지만 일종의 위치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대표 문제에서는 보통 얘를 물을 거면 바로 앞에 뭐가 나왔어야 돼요? 보통 대표 문제는 시간이 나와요. 뭐 t가 얼마일 때 속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문제는 속도를 구하는 건 맞는데 t가 얼마일 때란 말 대신에 언제? 충돌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너네가 알아볼 건 뭐냐면 여기 판때기랑 충돌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충돌하는 시간에 뭐 t 값을 먼저 알아보자. 이게 떨어지다 보면 몇 초 후에 충돌할 거거든. 그게 몇 초 후인지를 알아보세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하는 대표 문제를 참고하는 거예요. 아니 속도를 물을 거면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저게 시간이 변수인데 시간이 없단 말은 시간을 구해라는 거야. 그때 시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충돌하는 순간의 시간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그 다음 포인트인데 자, 지금부터 이 그림을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약간 확대해서 보면 잘 보여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부터 뭘 그릴 거면 충돌할 때 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충돌할 때 그림 한 개 그려볼게요. 충돌할 때. 잘 그려볼게요. 아, 휴, 충돌할 때. 나쁘지 않다. 자, 충돌할 때입니다. 아, 심호흡했어 지금. 충돌할 때 맞나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요, 그리고 보니까 일단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보통 접한다라고 말해요. 접한다. 딱 약간 이 접할 때긴 해요. 이렇게 딱 접해야 돼요. 충돌할 때가. 그치?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어쩌면 그때의 시간을 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충돌할 때 자, 일단 우리 기준은 원의 중심이야. 지금 왼쪽에 있는 저 높이 관련식도 원의 중심에서 재는 거니라 이 중심이 기준이거든.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뭐를 여기 있는 요 길이 뭐요? 요 높이 요 높이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높이를 알아보면 그때 시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중에서 높이를 알려주면 시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높이를 알아볼 수 있냐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여기 각도도 이용할 건데 선을 추가로 그을게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만나는 접점 맞나요? 접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럼 질문, 소미야, 여기가 몇 도인 줄 알아? 여기가 보통 90도가 됩니다. 그쵸?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자, 여기는 몇 도예요? 30도.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자, 이 아마 세 개의 각도 많이 본 적 있을 건데 이 문제가 딱 요 내용이랑 콜라보가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저희가 공에 대해 하나 아는 게 있죠. 자, 위에 세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와 있어? 얘 지금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자, 여기가 지금 반지름 길이 맞나요? 그럼 너희가 이렇게 이제 상황을 이해하시면 이 충돌하는 순간에 뭐를 구할 수 있다고? 그때 높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저희가 순서가 어쩌면 t 값을 구하는 것도 맞는데 좀 더 첨언하자면 이게 t 값을 또 바로 구하자는 건 아니고 어쩌면 자 아까는 여기 P겠잖아요. 이렇게 추가해볼까? 어쩌면 충돌하는 순간에 높이를 먼저 구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t값 구하자는 거예요. 순서가 높이를 먼저 구해가지고 그 높이 가지고 t값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t값을 구해야 돼요. 순서는. 자, 다들 혹시 오랜만인데 요 길이 삼각비 이런 걸로 구할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혹시 길이가 얼마일까요? 다들 이거 2m라는 건 아시겠어요? 네. 충돌하는 순간에 높이가 2m라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높이 걸릴 시가 하나 있잖아. 그쵸? 그럼 그 식에다가 높이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 맞나? 이제는 너네가 대입하는 문제예요. 높이 자리에 2를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자, 여러분들 혹시 그때 t값도 구할 수 있겠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때 t값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충돌할 때 시간이 돼요.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속도 묻는 문제니까 도함수에 대입하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꽤나 유명한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일단 이번 문제는 그 포인트를 말하자면 충돌하는 순간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림을 다 그려보시면 60도? 사실 저는 이제 좀 모든 학년의 수업을 다 해서 그런가 60도 보자마자 삼각형이 떠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그림에도 여기 왼쪽이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게 60도 나오면 항상 저희 마음속에 이게 뭐가 들려나? 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삼각비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혹시 t값 얼마 나오세요? 근데? 3 나와? t값 3 나온다는데. 그래서 그때 시간도 나올 수 있겠죠. 자, 마무리 지어보세요. 자, 또 밑에 거 보세요. 자, 우리 3연타로 뭐 대충 오케이. 자, 밑에 것도 가볼게요. 그러면. 그럼 이제 질문하세요. 오늘은. 자, 요거 밑에 있는 문제 가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또 약간 쉽기네요. 얘는 사실 이게 위에 두 개랑 비교하면 니 여기 왜 있냐 싶을 정도로 조금 괜찮긴 한데 자, 한번 일단은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왜 쉽냐면요. 그냥 이게 그림이 두 개가 있긴 한데 사실상 왼쪽 그림은 쓸모가 없고요. 오른쪽 그림만 보면 됩니다. 이 문제는. 자, 얘 소미야. 일단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원뿔 부피. 여기 그림 나와 있잖아. 이 친구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입니다. 그럼 자, 여기 그림 보시면서 원뿔 부피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복습했을 건데요. 여기에 원래 부피 구하는 공식이에요. 3분의 2 파이 r 제곱 h입니다. 아시겠죠? 그 위에 써있는 거 그대로 옮겨줄까요? 자, 반지름이 여기 써있잖아. t래요. 그리고 높이가 지금 ft 맞나요? 근데 이 ft도 위에 보시면 ft가 나와 있잖아요.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fx가 ft 아니에요? 이 친구를 t로만 바꾸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 몇 차 함수예요? 일단은 4차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한 번 더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심지어 t의 범위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들 혹시 원래 이 활용 문제는요, t의 범위가 친절하게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원래 이 활용 문제 풀 때 내가 암묵적으로 알아오는 게 활용이잖아. 근데 얘 왜 친절하냐? 다 끝났는데. 소미야, 일단 제 설명은 여기 정도까지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혹시 이것까지는 식 세워보셨나요? 왼쪽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봤을 때. 이게 근데 사실 그걸 파악하는 것도 실력이긴 해요. 근데 결국 이 문제는요, 딱히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제 이 왼쪽 그림이 굳이 말하자면 사실 이 문제는 위에도 문제가 5줄이잖아. 어떤 그 문장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 그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기 봐봐, 여기 있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뭐 굳이 말해줄게요. 굳이 말해주자면 이 왼쪽 그림은 이 원뿔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설명하는 중인 거야. 다시 이 원뿔은요, 여기에 지금 t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 이 t가 여기 2차 함수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반지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있는 높이가 이 2차 함수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만들었다는 설명이 위에 나와 있다고요. 근데 이해를 하고 나시 그러면 근데 뭐 저게 뭐 별로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위에 식만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필요하다면 뭐 그래프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그래프를 딱히 이용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제가 뭐 써 있는 게 없는데 그래프 안에서.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그 내용 설명을 위해서 나온 내용인데 어쩌면 페이크성이다. 자, 계산을 해보세요. 자, 또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 창의형 학생이 다 도와드렸고요. 또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동현아? 93쪽에 612번. 자, 93쪽에 612번. 자, 이 문제. 혹시 이 문제 지난번 시험 대비 때 종종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지난번 시험 때도 본 적이 있는데 딱 이것도 접선 관련 유형이잖아. 접선의 유형 중에서 무슨 유형? 바깥점 유형이라고 부를까요? 그럼 저희 알고 있는 대로 바깥점 유형 612번입니다. 바깥점 유형 배운 대로 가자면 처음 도입부는 위에 점을 두는 걸로 시작하죠. 그리고 위에 점을 두는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그리고 위의 점과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뼈대를 세울 수 있고요. 저번에 누가 말했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좀 이번에 좀 여러모로 콜라보가 될 여지가 많아요. 어떤 파트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점을 대입하는 거 맞나요? 0,a 대입하시면 어떤 여기에 어떤 뭐 3차식 하나 만들어지는 건가? 거기까지는 식 세우신 거예요. 그럼 제가 요거 식 세운 거 좀 그냥 보고 쓸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번 문제가 읽어보시면 이 타이밍에 약간 추리를 해야 되는데 위에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이 보이네. 오직 한 개의 접선만을 그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 자, 저 말을 이해하자면 저희가 보통 자 여기서 이제 A 값이 나와버리면 원래 A 값이 있다고 치면 동현아 여기서 이해했어요? 네.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그 A 범위. 즉 오직 한 개만 그을 수 있단 말은 여기서 T 값이 몇 개라는 얘기야? 2개.
여기에서 t의 실근이 한계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t 값이 나오면 그 친구가 접선을 만들어요. 여기 들어가서 t 값이 나오는 쪽 여기에 들어가면 접선을 만든다고요. 접선이 한계란 말은 여기서 t 값도 한계란 얘기야. 물론 이건 실근으로요. 이 말 아니에요. 여기 t가 하나 나와요, 하나 나오는 거야. 여기 t가 2개 나오면 접선 몇 개 나오는 줄 아세요? t가 2개면 접선 2개 나와요. 이 식이 대입하면. 그래서 이 문제가 방금 너가 말한 대로 이제 그 방정식 활용적 문제예요. 특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콜라보가 됩니다.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교점이 1개짜리, 실근이 1개란 말은 또 교점이 1개란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조사하는 그 문제 아닌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 시험 때도, 그러니까 물론 그때 저희가 아직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이었으니까 혹시 동현아 그 당시에 그런 문제 기억 안 나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한 번 되게 나왔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한 번 되게 나와서 한쪽은 나오고 한쪽이 2차식이 되면, 2차식은 저희가 할 줄 알잖아. 약간 1학년 때 컨셉으로 나왔던 게 지난번 시험 때였다면, 이제는 저희가 3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딱히 인수분해가 안 돼도 되게끔. 차이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인수분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 나오면 뭐가 돼야 돼요, 일단 걔네들이. 그러니까 좀 기억나? 그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특히 그 문제 설명할 때 동현이 몇 번 말한 적 있는데, 그때 너가 그거 할 때마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 기억에. 그래도 기억도 납니다. 자, 또 오늘도 여유가 있긴 한데 근데 시간이 꽤 지나긴 했네. 오늘 딱 2장만 할 거긴 하거든요. 2장만. 616번이에요. 네. KX는 덕질분의 한번으로 몰아서 하는데 KX만 따로 그 한쪽에 몰아서 하는 아, 답안지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쪽에다가 면하고 다 몰아서 다 몰아서 했다. 근데 우리 친구 이거는? KX는 따로 빼놓고 근데 우리가 말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런 말 했잖아. 이게 솔직히 말하면 보통 저희가 기본 세팅을 할 때 보통 뭐 오른쪽 한쪽을 0으로 돌아 혹은 뭐 한쪽에 K만 돌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아는 부등식 활용, 방정식 활용은 이론상 양쪽에 뭐가 있든 상관없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문제는 제가 매년 할 때마다 약간 좀 웃기긴 한데, 이 문제는 사실 제일 쉬운 풀이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얘 지금 앞에 보시면 x가 0보다 클 때죠. 그러니까 x가 변수기라는데 지금 0보다 큰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얘 지금 모든 항에 x가 들어있죠. 이런 경우라면 양쪽에다가 x를 나누는 것도 가능해요. 첫 번째 풀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 경우는 x를 그냥 양쪽에 나눠도 괜찮아요. 그래서 평상시를 나누지 말라면서요. 평상시랑은 조금 상황이 달라. 얘가 지금 x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곱하기랑 나누기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근데 얘는 어쩌면 지금 그냥 양수야, x가. 그 양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식으로 모든 항에 다 x가 있으면 x를 나누기도 가능해요. 사실 이거를 발견했으면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방금 혜린이 질문한 게 KX만 두는 건 안 되나요? 된다는 거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푸실 때 가끔 정말로 그런 전략, 이 전략을 쓰게 돼요. 혜린아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략이 이제 뭐냐면, 자, 이 왼쪽은 3차 함수죠, 여러분들 아는. 오른쪽은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꼭 K가 아니라 1차 함수라고 두고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좀 더 보여드릴까요? 혹시 이렇게 해서 맞추긴 한 거야? 아, 안 나왔어? 그럼 제가 이게 일단 한번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다 넘기지 않고 이렇게는 가능한지. 자, Y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여기 0이 되는 X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마이너스 8 나오게끔 할 수 있나?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8? 인수분해가 근데 이게 안 되죠,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가도 이게 마팔이 안 나오잖아. 잠깐만 판별식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양수거든요. 일단 이게 실근이 2개 있긴 해요. 2개 있긴 한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뭔가 그 루트, 무리수 같은 실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이게 느낌이 오래. 얘는 이게 의도가 아니에요. 예린아. 이게 만약에 의도일 거면 여기서 약간 뭐랄까? 그나마 인수분해가 좀 되게끔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혜린아 이렇게 말할게. 이게 그러니까 안 되진 않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론상 가능은 한데 근데 이 문제는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동의하시겠어요? 이게 다시 의도였더라면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이거는 제가 각이 좀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각이 잠깐만요. 이거 정정할게요. 이게 도함수로 가니까 각이 안 나오는데 얘는 이거는 각이 나오네. 그럼 얘 있잖아. 얘 지금 뭐 되는 줄 아세요? 이거 혹시 원래 함수, 도함수 말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극값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이런 절편으로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얘는 지금 오히려 여기에 각이 있다. 좀 볼게요. 플랜 B. 여기가 예쁘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극값으로 가면 안 예뻐요. 차라리 원래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고 좀 예쁩니다. 플랜 B. 이렇게 해서 자 요런 3차 함수 혹시 혜린아 요거 그래프 그릴 줄 아시나요? 저거 사실 제가 저거 얼마 전부터 이제 좀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길 바래요. 저런 모양들도 저희 조만간에 정적분에서도 이거 많이 씁니다. 다들 아시죠? 이게 절편을 찍는 거예요. 0, 1, 3 그리고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느낌 맞나? 근데 이번 문제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니까 여기만 보는 겁니다. 여기 빵꾸. 그쵸?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 이 친구거든요. 다들 혹시 이거 y는 kx 1차 함수죠? 자, k가 들어있지만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있습니다. 얘 어디를 지나? 제 0,0은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요. 쟤도. 근데 K를 모른다는 말은 이 자리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기울기 역할 맞나요? 기울기 역할?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이제 이런 상황 때 쓰는 표현 중에 바람개비란 말을 가끔 써요. 여기를 지나는데 기울기를 몰라.
그럼 이걸 이렇게 뺑뺑 돌리다 보면 이제 뭐 어떤 상황들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뭐를 찾겠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얘가 더 위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찾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혜린아, 예를 들어 이런 식이면 위에 있니 없니? 이게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쭉쭉쭉 내리다 보면 딱 그 경계점 보여. 그러니까 얘가 어쩌면 위치 관계를 또 조사해야 돼요. 저게 이제 위치 관계를. 딱 언제가 경계야. 여기를 딱 정말 요때가 있어요. 너가 원할 거는 요때 K 값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 문제는 부등식 활용 문제긴 한데 좀 이게 해석을 해보고 나니까 아까 몇 번이었더라? 아까 630번 같은 그런 느낌처럼 좀 위치 관계 문제예요. 결 자체가. 혹시 이거 또 오늘 접하는 게 참 많이 나오네요. 얘 접선의 방정식 셋 중에 무슨 이형일까? 얘는 무슨 이형이라고 할까요? 얘는 어쩌면 위의 점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 점을 모르잖아요. 얘 지금 어쩌면요. 얘 지금 몇 코마 몇이에요? 어쩌면 여기서 그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바깥점 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었다는 말이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셋 중에 무슨 이용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내 뇌피셜이 아니에요. 나는 철저하게 딱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위의 점이라고 말하기는 위의 점이 없잖아요. 다들 여기가 위의 점인 거 알죠? 근데 이게 좀 없잖아. 이게 있으면 위의 점 맞는데 제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기울기라고 말하기에는 기울기가 지금 K야. 기울기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다고. 지금 저 0,0을 지나요. 얘가 지금. 그럼 약간 0,0에서 그었다. 소위 바깥점 이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다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혜린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약간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했던 양쪽에 x를 나누는 풀이도 얘는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요. x의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딱히 그것도 문제는 안 되는데 이 문제 아마 의도는 이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쪽이 꼭 K만 돌아 한쪽을 꼭 0으로만 해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는 한쪽을 KX라고 두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1학기 때 우리 삼각 부등식 할 때 한쪽은 사인, 한쪽은 코사인이었잖아. 너네 심지어 그런 것도 해봤잖아요. 사인, 코사인 같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데 이게 한쪽은 3차 함수, 한쪽은 1차 함수가 안 될 거 뭐냐는 거야. 자, 이제 이런 가능성 하나 봤으니까 이것도 한번 의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처음 풀어보시는. 자, 정리해 보시고 자, 또 질문할 거 있을까요? 자, 또 질문할 거 없으세요? 그럼 뒤에 그 부정적분 쪽은 질문할 거 없나요? 동현아? 664번. 664번. 자, 한 시간이라고. 그럼 제가 좀 죄송한데 이 문제를 끝으로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책 검사는 글쎄 저희 화요일에 같은데 오늘은 못할 것 같고 664번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동현아 읽어보시면요. 지금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 f랑 g가 있답니다.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뭐 1차, 2차 이런 차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니까 이제 요게 여러분들 미분하세요 그런 경우가 알지? 근데 이 곱셈 미분. 자, 얘를 제가 아마 밑에 문제 소개드릴 때 이게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게 미분하세요라는 기호니까 그걸 보고 미분도 물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분을 하지 말고 양쪽 식을 뭐 하자고? 그러니까 너희가 미분한 걸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양쪽 식을 한번 적분해 보시면 왼쪽에서 f 곱하기 g가 나오고요. 오른쪽에서 x 3제곱 더하기 c 나오는 거 맞나요? 지금 제가 양쪽 식을 적분한 거 아시겠어요? 근데 적분하면 여기도 c 생기고 여기도 c 생기지 않나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런 경우는 한쪽에 한 번만 씁니다. c가 여러 개 나올 때는 한쪽에 한 번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조건 보이세요? 이 조건 이용해서 c 값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x에다가 2 대입하시면 이 조건을 한번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c 값 얼마인 줄 아세요? 해보시면 마이너스 8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거의 끝나갈 시점이니까 20 보면 막 감동이 오잖아요. 이게 뭐가 돼?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어보시면 지금 얘네 둘 다 다항함수는 아닌데 다항함수예요. 상수함수는 아닌 다항함수예요. 자, 다시 여기 지금 식의 모양이 f 곱하기 g란 말이야. 여기도 지금 1차식 곱하기 2차식 맞나요? 여기서 무슨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f라는 거야 지금. 둘 중에 하나가 g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라면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이 상황을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둘 중에 누가 f일까요? 자, 이게 f라는 거 아시겠어요? 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자, 둘 중에 누가 g라고? 얘가 g겠죠. 요 식에다가 대입해보면 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f랑 g를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추리하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그걸 어디서부터 알았냐면 사실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어요. 이게 특히 이 다항함수란 조건이 나올 때 저희가 이런 차수를 추리해서 식을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 문제는 심지어 상수함수가 아니래. 이렇게까지 말해줄 이유가 있나? 뭔가 이게 뭔가 되는구나. 식을 내가 좀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추측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적분해서 딱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침 식 두 개 나왔잖아 지금. 왼쪽이 f 곱하기 g인데 오른쪽도 c 곱하기 식이란 말은 야 하나씩 나눠 먹자는 얘기잖아요. 너랑 나랑. 심지어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다들 뭐 일단은 좀 질문 여기까지 받고, 자 지금 시간 11시 4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질문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1시간 지나서 조금 쉬었다가 진도 나갑시다. 조금은요. 자, 그럼 저희 5분 쉬었다 할게요. 쉬세요.